자, 여러분 세 번째 챕터 수동태, 능동태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수동태, 능동태 파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체로 능동태인지 아니면 수동태인지 이 두 가지 형태가 많이 출제되는 빈출 형태예요. 그럼 이 자동사, 타동사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문법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타동사는 뒤에 을, 즉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동사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랬을 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봐봐요. He likes 다음에 장원영 이랬대. 자, 그는 장원영이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 장원영이를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불러요. 야, 이 동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주어하고 이퀄을 한번 쳐봐봐요. 이퀄이 안 되죠? 그 남자가 장원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목적어라고 불러요. 근데 주어하고 이퀄 관계가 성립되면 그거를 주격 보호라고 불러요.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럼 여기 목적어가 있고 주어가 있죠.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자동사는 뭡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하게. 자, he slept 이랬어요. 그는 잤다 이랬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럼 뒤에 을 일이 없잖아. 그럼 이런 동사를 뭐라고?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안 붙는 거네.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네 없네? 없지. 왜? 자, 원칙을 한번 봅시다. I sold book이라는 그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그 책을 팔았대요. 그럼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가 되죠. 이놈을 수동태로 바꾸면은 우리 중학교 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화살표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보기 주어로 가고요. 요게 과거니까 비동사 was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sold by me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 수동태는 be 플러스 pp가 꼭 나와 있어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즉 과거 분사 pp라는 놈은 수동의 의미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분사 넘어갔을 때 나중에 분사 구분해서 능동태 수동태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원칙을 잘 기억해놔요. 자, 즉 타동사가 됐을 때만 수동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나왔던 문제 봅시다. He slept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수동태로 바꿀래야 주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자동사는 be 플러스 pp, 즉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자동사, 타동사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사실 암기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몇 가지만 암기를 해놓읍시다 우리. 그게 첫 번째 대표적인 동사가 이런 동사가 있어요. 돼지 인상이라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그리고 인상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이 네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그대로 외워놓으면 돼요 그냥. 그럼 되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become이라는 동사가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turn 무엇이 되다 그 다음에 grow 이런 동사예요. 그럼 지각동사는 뭡니까? 뭐뭐처럼 보입니다. seem 뭐뭐처럼 보입니다. look 이랬어요. 이건 인상하고도 연관이 돼요. 인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요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느껴집니다. feel 자 뭐뭐처럼 맛이 납니다. taste 그리고 뭐뭐처럼 냄새가 납니다. smell 동사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인상 동사는 요걸 묶어서 봐도 되는데 뭐뭐처럼 보입니다. seem, look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입니다. appear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 appear 동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appear가 등장하다가 되든지 아니면 뭐뭐처럼 보인다가 되든지 얘네들은 일용식, 이용식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즉 be 플러스 pp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동사의 대표적인 건 remain 동사가 그렇게 나와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그대로 암기해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암기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외우세요. 나오는 문제는 국한돼서 나오거든요. 모든 자동사를 다 외우고 시험 볼 수는 없어요. 단
지금 나와 있는 이 수거 형식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수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까먹지 말고 외워놔요. 첫 번째는 consist of예요. 얘 자체 의미가 뭐죠? 뭐뭐를 구성하다야, 뭐뭐로 구성되다야, 뭐뭐로 구성되다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long to입니다. 어디 속하다 이렇게 해석돼요. 자, 세 번째는 뭐뭐로 고생하다 그래서 suffer from이라는 이 수거를 외우고 계시고요. 마지막이 result인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혹은 어떤 결과로부터 결론이 나오다 그래서 result from 여기까지 나와 있는 수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안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자, 뭐뭐로 구성되다, 어디 속하다, 뭐뭐로 고생하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이거는 외우시되 여기 나와 있는 놈들은 만약에 외우기 힘들고 귀찮아요 그러면 문제 나올 때마다 보면 돼요. 알겠죠? 즉 얘네들의 형식은 수동태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러니까 모든 자동사 구조는 B 플러스 PP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타동사만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봅시다. 자, 우선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연습을 해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뭐 태그를 해놓고 문제 3번으로 되어 있는데 all the comes 다음에 belong to가 있고 belong to가 있어요. 이럴 때 외워놓는 거예요. 그냥 belong to는 어디 속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B 플러스 PP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시다. 컴마 위치 다음에 이 컴마 위치는 우리 관계사 했을 때 했어요. 컴마 다음에 와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컴마 위치 다음에 appears가 있고 is appeared가 있죠. 외워요 그냥. appear 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다? 자동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법 용어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외워. 외우는 거 별로 많이 힘들어요. 한 5개, 6개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냥 접해만 놓고 머릿속에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아래 문제 가봅시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에 아까 돼지 인상 그랬을 때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랬을 때요. 이 동사도 자주 출제가 됐는데 요즘 잘 안 보이대요. remain이 있고 be remained가 있죠. remain은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야. 즉 이 형식이만 쓰여요. 이 형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즉 remain 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be remained는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나왔네요. is not belong to가 있고 does not belong to가 있어요. belong to 어디 속하다. 속해 있다 이랬어요. 그럼 얘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이유는요. 여러분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가 있거든요. 이 상태 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고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요. 즉 be 플러스 ing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이게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지. 문이 닫혀져 있어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열었어요. 그럼 동작이야. 즉 모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도 안 되고 진행형도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동사가 resemble이라는 동사를 기억을 해놓으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뭇을 닮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닮았어. He resembles his father. 그의 아빠를 닮았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브라더라고 그럴게요. 형을 닮았대요. 그럼 그하고 그의 형이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럼 얘는 동작일까요? 아니지. 왜? 갑자기 안 닮아 있다가 오늘 이 순간부터 준비 땅 해가지고 갑자기 확 바뀐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닮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is resembling이라고 진행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is resembled라고 닮아짐을 당했다라고 수동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belong to도 똑같이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belong to가 어디 속해 있다야. 그럼 얘는 동작이에요? 아니면 상태예요? 상태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형도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 2개 해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6번입니다. inconsistent consists of하고 is consist of 있어요. 나온 족족 외우자고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던 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얘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지. 상태 동사는 뭐예요? 수동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런 걸 외우고 푸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으로 가봐가지고 자, result from하고 are resulted from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이 네 가지는 외워달라고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죠. result in이건 result from이건 뭐 수동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독해할 때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result in이 있고 result from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A고 얘가 B야. 그래서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from을 씁니까?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우유를 발효를 시키면 치즈가 되죠. 그럼 여기가 우유라고 치고요. 여기를 치즈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우유면은 in을 쓰는 거고, 자 여기가 from이 돼 있으면 얘하고 얘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우유를 원인이라고 보고 치즈를 결과라고 놓고 외우면 안 까먹어요. 뭐라고? 원인이라고 외워놔요 그냥.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만약에 치즈가 앞으로 가죠? 그러면 from이 되고 이 우유가 뒤로 가는 것 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얘네들은 result in이고 result from이고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are resulted from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1교시 때 우리 짤막하게 봤어요. 첫 번째 강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수동태를 쓸 수 있는 동사가 있고 수동태를 쓸 수가 없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he, look 동작을 빼먹었네요.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he looks happy 이랬대요. 자, 그럼 행복을 보는 거야? 아니면 행복하게 보인다예요? 보인다죠? 그럼 얘가 he is looked happy로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look, 자, seem, 그리고 아까 appear, 얘네 동사들은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이 나오는 꼴들은 그냥 암기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습 문제였고, 실제로 정말 실전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잠깐 이따가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이따 봐요.